자, 일과 에너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번. 힘이 한 일이 0이 되는 경우. 힘이 한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자, 1은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1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그 다음에 S가 0m 정지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때입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동거리하고 힘이 수직관계일 때예요. 자, 1번. 농구공이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은, 이건 0이 아니죠. 이때는 mgH가 될 것 같고, 로켓이 우주로 날아갈 때 로켓의 추진력이 한 일은, 자, 추진력의 방향은 그 아랫 방향이지만 로켓이 올라가잖아요. 뿅. 그러면 추진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일의 양이 0은 아니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벽, 이건 정지 상태니까 한 일의 양이 0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 마찰력이 한 일, 이것도 0이 아니죠. 음의 일을 한 거죠. 이것도 음의 일. 자, 5번. 정지에 있던 유모차를 밀고 갈 때 유모차에 작용한 힘이 한 일. 정지에 있던 유모차를 밀고 가는 거니까 이것도 한 일의 양은 있죠. 0이 아니죠. 책상을 지면에 나란하게 들고 걸어갈 때, 자, 책을 지면에 나란히 들고 걸어갈 때거든요. 그럼 책이 있으면 책의 이동 방향 이 방향인데 들고 가는 거니까 손 위에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력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 방향이라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제 정답은 3번이랑 6번. 50번. 1과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다. 1과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다. 한 일은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에 이동한 거리의 곱이다. 맞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맞고요.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력이나 공기에 대한 저항이 있어도 항상 보존된다. 이거 있으면 보존이 되지 않죠? 틀렸네. 자,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거니까 2번, 3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5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했더니 4에서 6m/s로 됐습니다.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2분의 1, 3, 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러면 2분의 3, 6, 6의 36 빼기 4, 4, 16이니까 20. 이게 20이니까 10입니까? 그러니까 10줄이 됩니다. 152번. 자, 정지에 있던 질량이 m인 자동차가 V가 될 때까지 한 일을 EA라고 할 때, 이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3V가 될 때까지 한 일의 양은 몇 배인지 구하세요. 자, 속력이 3배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3배니까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될 겁니다. 9배. 그래서 2B는 2E의 9배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게 수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한 EA잖아요. EA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빼기 0제곱. 그 다음에 EB는 2분의 1 m 3v 전체 제곱 빼기 0제곱이니까 이걸로 이렇게 나누시면 이거 날라가고 v제곱 날라가니까 9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53번 봅시다. 자, 마찰이 있는 밑줄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을 받으며 이동하여 정지했습니다.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겠네. 그죠?
일단 기억은 틀렸다.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라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자, 마찰력이 한 일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은 아마 음의 1이 나올 거야. 마찰력은 음의 1을 하죠. 자, 그럼 마찰력에다가 이동 거리가 16m. 얘는 2분의 1, 질량이 2kg. 2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죠. 그러니까 F 곱하기 16은 마이너스 44 16이니까 F는 마이너스 1N. 따라서 왼쪽 방향으로 크기는 1N의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16m를 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m del v지 않습니까? 질량이 2kg이고 요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kg/m가 되죠.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8이 맞고,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8초입니다. 자, 일단 가속도가 2분의 1이잖아. 0.1. 그죠? 그러니까 뭐 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충격량을 이용하면 되겠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8이죠. 근데 F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시간 T잖아. 그래서 시간은 몇 초다? 8초입니다. 이거 맞네. 정답은 5번. 자, 154번 볼게요. 수평면에서 1m/s 속력을 운동하던 질량이 2kg인 수레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습니다.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때 작용한 충격량은 3 곱하기 2니까 6만큼 작용했고, 이게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2고 델 V, 나중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 빼기 1, 이게 6이 되죠. 3 V-1, 따라서 V는 얼마 된다? 4가 됩니다. 2초 후의 속력은 5m/s가 아니라 4m/s가 되고, 2초 동안의 수레가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러니까 15줄이 될 것 같고,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2 A S는 4제곱 빼기 1제곱, 그죠? 그러니까 S는 5m. 자, 15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로부터 일정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L과 2L일 때 속력이 V, 2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운동 에너지가 E0라고 하고요. 자,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죠. 그러니까 EL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E0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자 힘이 한 1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지금 0에서 2L까지 운동 에너지가 3E0만큼 변했죠. 그럼 그거의 절반은 1.5E0만큼 변해야 되기 때문에 L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5E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2.5배이기 때문에 속력은 루트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분의 25 루트 V 2분의 5 제곱근 V가 되겠네. 기억 4E0가 아니라 3E0가 되고, 속력은 루트 2분의 5,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E0가 아니라 2.5E0가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156번. 자, 힘 거리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해준 1의 양이 되기 때문에 0에서 2m까지는 플러스 12줄,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플러스 4줄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3m까지 이동한 했을 때 힘이 해준 1의 양은 16줄이 되겠죠. 맞죠? 잠깐만. 이거 1m 맞지? 1, 4니까 4 맞고 2, 6, 10이 맞네. 그러니까 니은 번 틀렸네. 18줄이 아니라 16줄이 되고, 자 1m만큼 이동했을 때 가속도 힘이 1m만큼 이동했을 때 힘이 6N이지 않습니까? 얘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6m/s 제곱이 되는 거 맞고, 그다음 3m를 이동한 순간 물체의 속력은, 자 보세요. 정지에다 출발했기 때문에 3m까지 물체가 한 1의 양은, 그러니까 힘이 한 1의 양은 12줄이 되고, 이게 2분의 1의, 자 질량이 1, 그 다음에 v제곱 빼기 0제곱,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v제곱은 32가 되기 때문에 v는 루트 32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3은 아니네. 자, 그다음 15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3kg의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1초일 때 충돌을 했나 보다. 1초일 때 충돌이네. 1초일 때 충돌. 왜냐하면 A의 위치가 1초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속력이 되기 때문에 0에서 1초까지는 플러스 5, 그 다음에 1에서 6까지는 마이너스 1이네. 5분의 5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을 한번 씁시다. 자, A의 처음 속도가 5,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요 방향으로 1, B의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라고 한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처음 운동량 mv 더하기 mv는 나중 운동량 m-1 더하기 3 곱하기 v, 그러면 5는 -1 더하기 3v, 3v는 6, v는 2m/s가 됩니다. 그러면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6줄.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D급 볼까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얘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는 게 조금 간단할 것 같아. 자,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속력이 제로니까, 처음 속력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니까 결국엔 B의 운동량 변화량은 B의 나중 운동량과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2니까 6이네 6. 그래서 충동량의 크기는 6N S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충돌 후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감소한다.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럼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충돌 전 밑에 써볼까요?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 A밖에 없잖아. A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A 운동 에너지에다가 B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2분의 1 곱하기 A의 질량이 1, 속력이 5, 2분의 5 줄이 되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2분의 1 더하기 6이니까 2분의 13이 되네. 맞죠? 2분의 13.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감소하는, 미안해. 여기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감소하네요. 2분의 25가 2분의 13으로 바뀐 거니까 감소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야.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일단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완전탄성 충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탄성 충돌이 되려면 충돌 전 상대 속도 크기는 충돌 후 상대 속도 크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상대 속도 좀 볼게요. 충돌 전 상대 속도는 5하고 0니까 이 녀석이 5가 돼, 크기는. 근데 충돌 후를 봤더니 얘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2였죠. 자, 얘는 1이고 2야. 상대 속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니까 속도 차이가 3이 나잖아, 3. 그러니까 충돌 전 상대 속도랑 충돌 후 상대 속도가 같지가 않아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보존이 안 되면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분열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감소하니까. 완전 탄성 말고 비탄성은 다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라고 찾아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158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이고 F는 ma 2N이 되겠다. 그다음에 밑넓이가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1m를 이동했겠네요. 그럼 1m를 이동하는 동안 힘이 한 일의 양은 2줄이 되겠네. 2줄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고. 자, 중력이 물체 한 일은 당연히 제로죠. 왜냐면 중력 방향 이 방향이야. 근데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수직 방향이니까 얘가 한 일의 양은 없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9번.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고르세요. 자,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중력이다. 맞죠? 왜냐하면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0N이야.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지구 중심 방향에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이 중력의 크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0N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은 mgH다. 맞고, 높이 H에서의 중력 포텐셜은 mgH. 맞고, H에서 정지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맞고, 물체를 더 높이 들어 올리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정답은 5번. 자, 160번 봅시다.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1kg 물체에 각각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여 1m를 이동한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일단 가해서 20N이 한 일의 양은 20 곱하기 1이니까 20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나에서는 일단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20N은 대표적인 비보존력이야. 비보존력. 왜냐하면 보존력은 탄성력하고 중력 빼고는 비보존력이라고 했죠. 물리학 1에서는. 그러면 비보존력이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20줄만큼 변할 것 같아요. 됐죠? 자, 기억. 가에서 물체가 받은 1은 20줄이다. 맞고, 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20줄이 아니라 중력 곱하기 1m니까 10줄이죠. 10줄. 이거 틀렸고, 가와 나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같죠.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61번. 자, 지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10kg의 물체를 전동기와 연결한 후 전동기가 일정한 힘으로 당겨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전동기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120N이고 들어 올린 높이는 3m입니다. 자, 그러면 전동기가 120N의 힘으로 당기면 일단 물체에 걸리는 이 장력도 120N이야. 근데 중력이 100N이죠. 그 다음에 전동기 작용한 힘은 대표적인 비보존력이라서 이 비보존력이 한 1, 120 곱하기 3, 즉 360줄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합,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합과 똑같겠네. 됐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늘어났냐면 100 곱하기 3m만큼 증가했으니까 300줄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아마 플러스 60줄만큼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60줄이란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 제곱과 똑같죠? 그럼 얘가 5고 V 제곱은 5분의 60이고 V 제곱은 12? V는 루트 12m/s가 되겠네요. 자, 기억. 전동기가 물체 한 일은 360줄 맞고 중력 포텐셜은 300줄만큼 증가한 거 맞고 3m 이동했을 때 속력은 6m가 아니라 루트 10입니다. 됐죠? 기억 니은이 정답. 자, 그 다음 162번. 정지해 있던 질량 3kg인 물체를 도르래와 전동기를 이용하여 연직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에서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초까지의 가속도는 플러스 10, 그 다음에 1에서 4초까지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10, 그 다음에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기 때문에 0에서 1초까지는 5m, 그 다음에 1에서부터 4초까지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이니까 15m네. 15m. 여기는 15m를 이동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0에서 1초까지 알짜이미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나중 운동 에너지랑 똑같겠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3 곱하기 100, 150줄이 되겠네요. 기억났고 1에서부터 4초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15m만큼 올라갔으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15, 450줄이네요. 맞고 1에서 4초까지 F가 한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F가 한 일입니다. F가 한 일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겠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합과 같은데,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450줄만큼 변했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150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600줄이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163번 봅시다. 줄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던 두 물체 A, B를 전동기가 F인 힘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에서 전동기가 A에 작용한 F를 이동한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하고 B의 질량은 1kg, 4kg이고 전동기가 실 2m를 당기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전동기가 F의 힘으로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A하고 B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볼게요. 한 덩어리로 취급하면 이건 전체는 5kg이니까 이 중력의 크기는 50N이 되고 전동기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0N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의 힘의 크기는 100 빼기 50이라서 50N이 되고, 이 50N이 한 일의 양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100줄만큼 나온 거고, 여기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100 곱하기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0줄이고,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80줄이 되겠죠. 얼마야? 4번이네. 자, 164번 봅시다. 물체가 지면에 도착할 때 물체의 속력. 이 정도는 공식을 좀 기억합시다. 루트
루루 EGH. 자, 지면을 기준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아지는 지점은, 자, 같아지는 지점은 당연히 2분의 1 H가 되겠죠. 2분의 1 H가 되고 여기 남아 루트 2분의 1 V가 될 겁니다. 루트 2분의 1 V 되겠죠. 그 다음에 지면을 기준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지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된대요. 중력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통과를 할 때 중력 포텐셜 대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 되는 지점이죠. 2대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아마 3분의 1 H만큼 낙하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3분의 2 H인 지점에서가 아마 2대 1이 될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2라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3,2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됐죠? 그러면 H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3,2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mgh랑 똑같아. 그러면 2는 2분의 1 mgh가 아니라 3분의 1 mgh가 되고, 요때 통과하는 속력을 V라고 한다면 2분의 1 mg랑 똑같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날리면 V제곱은 3분의 2 gh, 그래서 V는 3분의 2 gh 전체 루트가 되겠네. 그래서 V는 3분의 2 gh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5번 볼게요. 높이가 6m인 건물 옥상에서 질량이 3kg인 공을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공이 낙하하면서 받는 힘의 크기는 중력밖에 없겠네요. 30N.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180줄만큼 감소했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90줄이 아니라 180줄이 되겠네. 정답은 5번. 자, 16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4h인 곳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잠시 후 나와 같이 A가 높이 h인 곳을 지날 때 같은 높이에서 질량 4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중력 포텐셜은 지면에서 제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A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A에게 한 일은 지면에 도달한 순간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맞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다음 니은 A가 높이 h인 곳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의 3배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3h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3배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 지면에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와 같다. 당연히 같겠죠. 왜냐하면 가에서 A가 갖고 있는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는 4mgh야. 근데 나에서 B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도 4mgh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디귿번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착한다.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가 H를 통과할 때 속력이 B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A가 먼저 도착합니다. A가 먼저.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됐죠? 그럼 여기가 T초, 2T초 A라고 해볼게. 그럼 A가 지금 4H니까 요게 H고 요게 3H야. 그지? 근데 여기서 H는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요게 H가 되겠죠? 요때 B가 이렇게 된 거야. B.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게 H잖아. 요게.
근데 B는 그 시간 동안에 요만큼밖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A가 먼저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지면에 동시에 도착하지가 않습니다. 자, 167번 봅시다. 자, 그림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2kg인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자, 밑줄 그어볼게요.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정지, 그 다음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자, 그러면 A의 속력이 0m/s죠? 그 다음에 이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의 시간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구간 거리의 비가 1대 3대 5의 비율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거리가 S라면 B에서 C까지는 3S, C에서 D까지는 5S가 돼요. 그런데 A에서 C까지 중력 포텐셜이 16줄만큼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A를 중력 포텐셜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C까지는 마이너스 16줄만큼 감소한 거죠. 근데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은 mg 델타 h 높이 변화에 비례하기 때문에 4s만큼 감소했을 때가 16이라면 1s만큼 감소했을 때는 4줄만큼 감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s만큼 감소를 하면 20줄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0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봅시다. 일단 니은 A에서 D까지의 중력 포텐셜은 36줄이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A, D 사이의 거리는 A, C 사이 거리의 2분의 3배이다. A, D가 9S잖아. 9S. 그 다음에 A, C 사이는 4S가 되기 때문에 2분의 3배는 아니네. 그죠? 4분의 9배입니다. 4분의 9배.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 C에서 물체의 속력을 물어본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자,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 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16줄만큼 포텐셜이 감소를 하면 16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C를 통과할 때의 속력은 4m/s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 정답은 3번. 자, 168번을 봅시다. 자, 지민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자,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다, 이 말과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민이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나에서도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네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가와 나에서 크기가 같은 물리량을 구하면, 일단 가에서는 물체 중력이 mg죠. 그 다음에 지민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mg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경사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한다면 지민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역시 F가 되는데 얘는 중력이 아닙니다. 얘가 중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F는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mg sin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중력은 아니고 중력보다 작은 힘입니다. 일단 1번은 틀렸고 작용하는 힘은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민이가 물체에게 해준 일회양은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동 거리가 똑같다 하더라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가가 더 크잖아. 그죠? 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가가 나보다 커요. 됐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근데 가는 S만큼 올린 거고 나는 S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요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 올라간 거니까 올라간 높이를 h로 한다면 얘는 s보단 작아.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도 가가 나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도 당연히 가가 나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똑같은데 올라간 포텐셜의 변화량이 가가 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도 가가 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 왜 똑같냐면 속력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이고 나에서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 나머지는 다 다르다. 자, 그 다음 169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질량이 5kg 물체를 가만히 놨을 때,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속도시간 그래프. 자,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면적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10m만큼 내려갔네. 됐죠? 그 다음에 경사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F라고 한다면 얘는 5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25N이 경사면 아래쪽 방향의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은, 자, R자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0의 제곱이랑 같죠? 자, 그러니까 얘가 몇 줄이냐면 250줄입니다. 됐죠? 아니면 직접 R자 힘에다가, R자 힘이 25N 나왔지 않습니까? 25N에다가 이동한 거리가 10m니까 곱하기 10m를 해도 돼요. 그래서 직접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거나 아니면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얼마입니까? 중력이 물체에게 한 1의 양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50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중력의 한 일은 250줄이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초까지 높이 변화를 구하세요. 자, 높이 변화는 mg 델타 h, 이게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이죠. 이게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mg가 50이죠. 그럼 델타 h는 얼마가 되냐면 5m가 되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봐봐요. 자, 여기에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경사면이 S인 곳을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각도가 세타라면 이때 작용한 R자 힘은 mg sin 세타가 돼요. 그럼 이럴 때 F가 한 1의 양은 mg sin 세타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mg sin 세타는 S분의 H 맞죠? 거기다가 S를 곱하면 mgH가 돼요. 그럼 결국엔 물체가 R자 힘이 한 1의 양은 mgH고 이게 곧 중력이 물체에게 한 1의 양하고 똑같네. 그죠? 근데 중력이 한 1의 양은 뭐랑 똑같냐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수랑 같아. 음수.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포텐셜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결국엔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자, 170번 볼게요. 자, 경사각이 일정하고, 자, 경사각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 말과 같고,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질량이 1kg 물체를 전동기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1초 동안에 2m를 이동시켰더니 물체 높이가 1m만큼 올라갔대요. 그럼 1m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1m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전동기가 나오면 얘는 대표적인 비보존력의
전동력을 제공해주는 장치라서 전동기가 한 일의 양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겠죠?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사면 아래쪽 방향의 힘과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작용하는 힘이 있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전동기가 작용하는 힘에다가 아랫방향의 힘을 빼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전동기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봅시다. 자,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물체가 이거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간대. 일정한 속력으로. 몇 초 동안? 1초 동안에.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겠네. 그러니까 결국엔 전동기가 해준 일회양은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지,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가 1m까지 올라갔으니까 mgh, 즉 10줄만큼의 일을 해준 거네요. 10줄. 그러니까 전동기가 한 일의 양은 10줄입니다. 근데 이게 전동기가 작용하는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 2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전동기의 힘은 5N이네. 그럼 전동기의 힘이 5N이니까 R자 힘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경사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5N이 되겠다. 일단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전동기가 한 1의 양은 20줄이 아니라 10줄이 돼요. 10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아이고, 기억이 맞네. 등속도니까 요거 맞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1번 볼게요. 자, 미끄럼틀 위에 정지해 있다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속력이 V의 속력으로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평면에 왔을 때 이 물체의 속력은 루트 EGH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네. 루트 EGH고, 그 다음에 높이가 EH인 지점에서의 속력은 2분의 루트 EV 이거 맞아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볼게요. 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mgh, 그 다음에 2분의 1 h만큼 내려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mg 2분의 1 h고, 이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m 날리고 2분의 GH를 넘기면 2분의 1 GH가 되고, 이게 V 프라임 제곱 곱하기 2분의 1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날리니까 2분의 1 날리니까 V 프라임은 얼마가 됩니까? V 프라임의 제곱은 루트 GH네. 됐죠? 근데 V가 루트 2GH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분의 1 V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미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EH인 지점의 2배다. 당연히 2배가 되죠. 중력 포텐셜의 크기는 mgh 높이에 비례하니까, 자, 리얼 수평면에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미나하게 한 일은 높이가 h인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당연히 같죠. 정답은 5번. 자, 172번 봅시다. 정지해 있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를 향해 5m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하고 B는 충돌하는 한 덩어리가 됐대. 일단 충돌이란 말이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A, B의 속력을 구해볼게요. 일단 A의 처음 운동량이 8이고 B의 운동량은 0, 그다음에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덩어리의 속력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V는 얼마가 나오냐면 4m/s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A하고 B 물체가 갖고 있는 속력이 4m/s니까 이것만큼이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의 제곱이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니까 1 더하기 1 GH만큼 포텐셜 에너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좌변은 2분의 16, 그 다음에 10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0.8m가 되네. 그래서 h는 0.8m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73번 볼게요.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서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로 같은 두 지점의 질량이 2m, m짜리가 있는데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그럼 가만히 놓으면 일단 A하고 B가 수평면에 왔을 때 속력은 똑같아. 속력은 루트 2GH, 속력은 루트 2GH로 똑같아요. 질량이 달라도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뒷면에 왔을 때 속력은 루트 2GH로 똑같습니다. 일단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수평면에 온다. 동시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달려간 거리가 훨씬 더 길잖아.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라 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중에 옵니다. 일단 틀렸고,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입니다. 맞아요. 속력은 일정한데 A가 B의 질량이 2배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174번 볼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8m인 지점에 질량이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내려와서 수평면에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수평면에 왔을 때 이 속력은 루트 2GH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속력이 6m/s네. 근데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났더니 속력이 3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일을 했는데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했겠다. 그렇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만 볼게. 그러면 큰 걸 작은 걸 그냥 빼시면 돼요. 자, 2분의 1에 2의 6의 제곱 빼기 2분의 1에 2의 3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36 빼기 9 얘는 25입니다. 아니지? 27이네. 그죠? 그러니까 27줄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됐고 얘는 마찰력이 한 1의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한 1의 양이 27줄이 되고 얘는 마찰력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되죠. 됐지? 그러니까 이 마찰력의 크기는 5분의 27m이 됩니다. 틀렸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높이를 2.5m인 지점에서 미끄러지게 하면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난 후 속력은 4m/s가 됩니다. 자, 일단 2.5가 됐을 때 수평면에 왔을 때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속력 2.5m일 때 그때 속력은 루트 2GH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50이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 속력은 일단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은 똑같이 27줄이 됩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 m의 50 v 제곱이니까 빼기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 되죠. 이렇게 날려. 됐습니까? 그러면 v 제곱은 23이 되니까 v는 루트 23이 되겠네. 4는 아니네. 정답은 기억이에요. 자, 175번 좀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1kg인 공을 마찰이 없는 레일 위에 높이가 4m인 점 A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BCD를 지나가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1번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것 같다.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C점에서의 속력은 2 루트 10입니다. 2 루트 10입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mgH니까 40줄만큼 있고 C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40줄만큼 있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죠. 얘가 20이잖아. 넘어가면 20.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80이네. 80. v 제곱이 80이기 때문에 v는 루트 80이 되죠. 그럼 얘는 2 루트 10 맞고. 그래서 3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높이가 작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B에서가 D, B랑 D구나. 죄송합니다. B, C인 줄 알았어. B하고 D니까 크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4번.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가 아니죠. 일단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봐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 값하고 똑같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델타 H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포텐셜의 변화량은 3이고 C는 2m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2예요. 2.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B에서가 C에서의 2분의 3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배이기 때문에 속력은 2분의 3 루트 배가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C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보다 20줄만큼 감소했다. 맞죠? 높이가 2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6번 D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7번 역학적 에너지는 D에서가 C에서 크다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왜? 보존되니까.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4번하고 그 다음 7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6번을 좀 볼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점을 따라 A, B, C를 차례대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근데 A하고 C는 높이가 3hh고 A를 통과할 때 속력이 V가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2배가 된대. 그 다음에 B에서의 중력 포텐셜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 수평면이 중력 포텐셜의 기준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H 높이에서의, 그러니까 H일 때가 그냥 중력 포텐셜을 P라고 잡아볼게. P. 그러면 A는 3H가 될 거고, C는 2H니까 2P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대요. 여기가 2배. 여기가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된대요. 2배. 괜찮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2배. 그러니까 C의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K라면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K가 돼요. 2K. 됐지? 근데 2K하고 2P 더하기 K는 같아야 되거든. 2K하고 얘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K는 2P랑 똑같네. K는 2P랑 똑같네. 그러니까 2K는 4P랑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포텐셜에다가 운동 에너지 더한 게 4P가 나오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P가 돼. P. 운동 에너지가 P가 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P가 되면 이거 K로 바꿔주면 2분의 1K가 되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봐봐. A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K이고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K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된 거냐면 4배가 되니까 속력은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통과할 때 속력이 2V야, 2V. 여기 통과할 때 속력이 몇 V? 2V. 그 다음에 2분의 1K인데 K로 바뀌었죠? 이거 2배가 된 거잖아. 그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2배가 되니까 여기는 루트 2V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 그 다음에 C에서의 물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루트 2V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EMV 제곱입니다. EMV.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2K잖아. 2K. 이거죠. 2분의 1의 m의 4V 제곱이니까 EMV 제곱이랑 같네. 이거 맞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7번 볼게요. 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고 5초 동안 작용했대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의 m인 수레가 궤도를 따라서 A, B를 지나 최고점. 자, 최고점의 정지에 따른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가 3h인 A, 2h인 B를 지날 때 속력이 V, 3V래. 자, 그럼 얘도 똑같이 3h일 때 포텐셜을 3P, 그 다음에 2h일 때를 2P, 그
그 다음 속력이 V일 때를 운동에너지 K, 그 다음 3V, 3배가 되니까 운동에너지는 9배가 되겠죠. 얘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P는 8K가 되겠죠. P는 8K. 그러면 C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항 자체 K 값을 P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2P 더하기 8분의 1 P가 돼요. 그럼 얘는 8분의 17P가 되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가 8분의 17H가 됩니다. 8분의 17H. 8분의 17이 왜 17이니? 8분의 9잖아 여기. 자꾸 실수를 하네. 여기가 8분의 9네. 여기가 8분의 9. 그죠? 그러면 16에다 9를 더하면 8분의 25P니까 여기가 8분의 25H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힘을 받고 난 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운동 에너지는 요 녀석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K 대신에 P 대신에 8K를 집어넣으면 요 녀석이 25K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5배가 됐기 때문에 속력은 5배가 돼야 돼. 그래서 수평면에서의 속력은 5V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힘 곱하기 시간 t를 한 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고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럼 운동량이 얼마 변했냐면 5mv가 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은 5분의 5mv가 되기 때문에 mv가 돼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78번 볼게요. 자, 그림은 높이가 5m인 수평면에서 두 물체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켜 놓은 다음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는 곡선을 따라 올라가 10m인 지점에 정지했고 그 다음에 B는 높이가 3m인 지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를 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분리가 된 직후 A의 속력이 V래. 그러면 얘는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의 질량 B가 그러니까 질량 B의 역수가 A와 B의 속력 B가 돼요. 속력 B. 근데 일단은 분리가 된 다음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P점에서 A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죠? 그러면 한번 역학적 에너지 A부터 써볼게요. M, G, H는 M, G, H 더하기 2분의 1의 M, V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M 날리고 100 빼기 50 곱하기 2니까 100은 V 제곱이랑 같겠다. 됐죠? 그러니까 V가 얼마냐면 10m/s야. 이 녀석이 10m/s가 되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3m에서의 속력이 V라고 했으니까 10m/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된 직후에 B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볼게요. 이건 질량을 모르겠네. 질량 MB로 놓읍시다. MB.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MB G H 더하기 2분의 1의 MB VB 제곱은 MBG 3 더하기 2분의 1의 MB 10의 제곱이랑 같네. 일단 MB 날리고 자,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50 더하기 2분의 1의 VB의 제곱은 30 더하기 50이다. 맞죠? 그러니까 50, 50 날리고 2를 곱하면 VB 제곱은 60이 되기 때문에 VB는 루트 60이 돼요. 그럼 루트 60은 얼마입니까? 2 루트 15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틀렸네. 됐지? 그 다음 B가 A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질량은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운동량 보존을 쓸게. A의 운동량은 10m이야.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2 루트 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MB는 루트 15분의 5M이 돼요.
됐지? 이게 4분의 루트 10은 아닌 것 같네. 정답 1번입니다. 자, 179번 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물체는 궤도의 수평 구간의 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속력은 빨라지겠죠? 얼마큼 빨라지냐면 힘이 t초 동안에 작용한 것만큼 빨라지겠네. 그 다음에 Q를 지나 높이가 4h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P에서의 2배래. 4h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P에서의 2배가 된대요. 자, 그럼 일단 2h인 곳을 포텐셜을 2P, 그 다음 4h는 4P라고 하고, 자, 운동 에너지가 P에서의 2배래. P에서의 2배. 그러면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K라면 4h인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K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K하고 2P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몇 P가 되는 겁니까? 8P가 됩니까? 8K가 되니? sorry. K를 바꿔줘야 되겠다. 자, 2P가 K니까 4P는 2K 대성이 4K네. 그러면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K야.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면 속력은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V라면 얘는 2V의 속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 됐죠? 자, 일단 V가 얼마인지 보자. V는 루트 2GH잖아. 루트 2GH니까 얘는 2 루트 GH가 되죠. 그러니까 Q는 이거의 2배니까 4 루트 GH 기억 맞고. 됐지? 그 다음에 니은 F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F는 얼마일까? 봐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운동량 변화량과 같잖아.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M 2V 빼기 V. 그래서 MV가 운동량 변화량. 근데 V가 2 루트 GH니까 M 2 루트 GH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F를 구하려면 요 녀석을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PQ까지의 거리는 일단 F가 얘잖아. 예. 그죠? F가 얘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럼 F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를 이용해도 되고 이걸 그냥 이용합시다. 자, 그럼 봐봐. F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하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빼줘야 돼요. 맞지?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나중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4 루트 GH의 제곱이니까 16 GH가 되고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의 4 GH가 되죠.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하면 2. 8mgh 빼기 2mgh는 6mgh가 되고 F가 T분의 2m 루트 GH라 그랬죠? 이게 S네. 괜찮지? 그럼 TT 날리고 2 약분하면 3. 따라서 S는 루트 GH분의 3TGH가 되겠다. 3T를 빼. 그 다음에 루트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3T 루트 GH 이게 T네. S네. 이거 맞네요.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80번 볼게요. 자,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평형 상태인 5점에서 자, 일단 5점이 평형 상태.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EP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KA 맞죠? 탄성력의 크기랑 외력이 같을 거고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의 양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K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A 제곱 맞고 자, 물체를 놓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가 아니라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에 대한 저항과 마찰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5번 물체를 놓았을 때 속력은
5에서 가장 크다. 평형 위치에서 속력은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평형 위치에서 탄성 포텐셜은 제로입니다. 왜? 변형된 길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EP인 지점은 용추철이 늘어난 길이가 2분의 루트 2A인 지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2분의 1 KA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2분의 1 K에다가 2분의 1 A 제곱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루트 2분의 1의 A 전체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요게. 그지?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는 루트 2분의 1인 지점이 맞죠. 정답은 2번하고 4번. 나는 181번 볼게요. 자, 그림은 용수철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연결하여 평형점에서 50cm 당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탄성력의 크기가 60N이래. 그럼 일단은 센치가 나오면 미터로 좀 바꿔주시고 탄성력 F는 K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 60N이라고 합니다. 그럼 K는 0.5분의 60이 되고 양변에 위아래 10을 곱하면 5분의 600. 탄성 계수는 얼마가 됐니? 120. 미안합니다. 용수철이 30cm 작용했을 때가 60N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0.5가 아니라 0.3이네요. 0.3. 그러니까 탄성 계수가 200이네. 200.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합시다. 2분의 1에다가 K에다가 0.5의 제곱이 2분의 1 m의 v 제곱이랑 똑같거든. 근데 질량이 2kg이니까 m 대신에 2를 대입하고 약분 넘어가면 약분 그다음에 100 곱하기 0.25가 v 제곱이 되죠. 따라서 v는 5네 5. 자, 182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하여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을 압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질량이 물체 질량과 용수철의 상수는 같은데 속력이 V가 됐대요. 속력이 V. 이때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킨 길이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몇 배입니까? 그럼 일단은 가에서 압축된 길이를 x가라고 하고 나에서 압축된 길이를 x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의 m의 3v 제곱이 2분의 1의 k의 x가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럼 나에서는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 2분의 1의 k의 x나의 제곱이랑 똑같네.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요? 나눠주면 자 그러면 약분 v제곱 9 2분의 1 k 2분의 1 k 그러니까 제곱이 9니까 x 나분의 x 가는 1분의 3이네. 그러니까 3배네 3배. 자 183번 봅시다. 그림은 용수철에 힘을 주었을 때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울기는 탄성 계수가 될 것 같습니다. 탄성 계수. 근데 주의해야 될 거 탄성 계수는 미터야 미터. 근데 여기 센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0.05분의 10 해주면 100을 곱하면 1000이고 200이네 200. 그래서 탄성 계수는 200N/m입니다. 그다음에 이 용수철을 0.4만큼 압축시켰을 때 0.4만큼 압축시켰을 때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에다가 탄성 계수가 200 곱하기 0.4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16줄이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184번 볼게요. 자,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1000N/m인 용수철에 질량이 1kg 물체를 접촉시켜 평형 위치에서 0.2만큼 압축시켰다.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곧 h 높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겠네. 그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에다가 탄성 계수 1000 0.2의 제곱이 m g h랑 똑같겠습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0.04가 h네. 5 곱하기 0.4가 h니까 h는 2m가 돼요. 자, 185번 봅시다. 자, 질량이 m인 공은
공을 높이가 h인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와 3h만큼 압축시킨 후 정지한 순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중력 포텐셜이 탄성 포텐셜하고 똑같겠네. 그죠? 자,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평면에서 공의 속력은 루트 2gh 이거 맞고 3h만큼 압축되는 동안 탄성력의 크기는 일정한 게 아니라 이게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그 증가해요. 왜냐하면 탄성력은 kx고 요 x가 변형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축되면서 이 변형된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 탄성력의 크기도 일정하게 증가해.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저값은 mgh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용수철 상수는 여기 더 나오네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 용수철 상수는 k는 9h 제곱분의 mgh니까 9h분의 mg가 되게요. 9h분의 mg. 2가 있으니까 2mg네. 9h분의 2mg. 이거 맞고. 공을 2h에서 놓으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는 루트 3 루트 2h다. 해봐. 자, 봐봐. mgh일 때 2분의 1 k에 3h 제곱만큼 압축된 거죠. 근데 얘가 2mgh가 됐을 때 2분의 1 k 그때 x의 제곱이잖아. 그럼 나눠. 됐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변은 2분의 1이 되고 이게 x 제곱분의 9h 제곱이죠. 따라서 x 제곱은 18h 제곱이니까 x는 루트 18h가 되네. 그럼 3 루트 2네. 맞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86번 좀 볼게요. 자, 마찰이 있는 A까지 잡았다가 놓았을 때 물체가 직선운동하여 B의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X에서 마찰력과 탄성력의 크기는 같대. 여기서가 마찰력하고 탄성력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일단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A 지점에서 갖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아마 이 전체 물체의 최대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에서도 정지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얘는 A점보다는 작아질 겁니다. 그냥 기억 틀렸네. B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 A에서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 운동 에너지는 X에서 가장 크다. 왜냐하면 X가 마찰력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요 위치가 평형 위치야. 평형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커요. 니은 맞고. 그 다음에 A에서 O까지 거리는 O에서 B까지 거리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하면 얘는 마찰 때문에 A까지 못 가고 A보다 좀 덜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리을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소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얘가 정지할 겁니다. 자, 187번 볼게요.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평형 위치를 지나 원래 길이보다 2L만큼 늘어나 속력이 제로가 됐대요. 2L만큼 늘어나 속력이 제로가 된 지점. 일단 평형 위치는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고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 돼.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속력도 이때가 최대가 돼요. 그래 기억 맞아. 평형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는 여기서 나오죠. mg랑 kl이 같기 때문에 L분의 mg가 맞고요. 리을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와 Q에서보다 같다. PQ가 같다. 이거지. 당연히 다르겠죠. P는 이만큼 늘어난 거고 Q는 요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변형된 길이가 Q가 더 크잖아. 그냥 당연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Q에서가 더 큽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평형 위치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평형 위치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지는 물어본 거죠. 계산해 봅시다. 자, 평형 위치에서 자 가장 아래쪽을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그럼 평형 위치는 일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여기 최하점이라 할까? 최하점
하고 평형 위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써볼게요. 최하점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평형 위치에서는 중력 포텐셜이 L만큼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탄성 포텐셜을 절로 넘겨보면 2분의 3KL 제곱이 mgl 더하기 2k랑 같고 그 다음 평형점에서는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기 때문에 맞죠? KL 대신에 mg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얘가 2분의 3 mgl 빼기 mgl이 2k랑 똑같고 2분의 1 mgl이 2분의 1의 mv 제곱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2분의 1m, 2분의 1m 날리면 v는 루트 gl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gl이 아니라 루트 gl이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네. 자, 그 다음에 188번 좀 볼게요.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로부터 높이가 H인 점 O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P까지 압축시킨 후 정지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압축이네. P 지점이 최대 압축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물체가 O에서 H만큼 낙하했을 때 운동에너지 최대이다. 아니에요. 운동에너지는 H만큼 낙하했을 때가 최대가 아닙니다. 최대가 아니고 최대가 어디냐면 무조건 최대가 되는 지점은 평형 위치에서가 최대예요. 평형 위치. 그럼 이 평형 위치는 중력하고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평형 위치인데 여기에서 최대가 되거든. 근데 그게 어디냐면 일단 최대로 변형된 길이가 d잖아요. 그러면 이 d를 절반으로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 d가 되죠. 그럼 평형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2분의 1 d보다 조금 작은 어딘가에서 평형 위치가 되고 여기에서 중력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압축됐으니까 탄성력은 윗방향이죠. 탄성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같은 지점이 이 지점이야. 그래서 일단은 절반은 아닙니다. 최대 압축 길이의 절반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P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mgh 플러스 d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P에서는 탄성 포텐셜밖에 없죠.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밖에 없는데 이게 dh인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중력 포텐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니은은 맞고 그 다음 디귿 P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는 같지가 않죠. 이때는 누가 큰 거냐면 중력보다는 탄성력이 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89번 봅시다. 높이가 3m인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 물체를 용수철 상수가 400N/m인 용수철에 접촉시켜 L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은 후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3m인 높이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3m 높이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3m에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3m만큼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을 더하는 게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똑같겠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마찰력이 5N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A 구간을 지난 다음에 10m/s의 속력으로 Q를 지난대. 근데 마찰력이 작용한 구간이 6m래요. 호호라. 그럼 얘가 6m니까 마찰력을 5를 곱하면 30줄만큼의 뭐가 감소했냐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30줄만큼. 그러면 V값을 구할 수 있겠네. 왜냐면 여기가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여기는 2분의 1 m의 V 제곱이죠. 요걸 뺀 게 3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V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얼마일까? V 제곱
2분의 1 V 제곱은 자, 이게 100이지? 이거 50 넘어 80. 얘가 80이네. 그러니까 V 제곱이 160이니까 V는 얼마야 이거? 40인가? 아, 4루트 10이구나. 그죠? 4루트 10이네. 이 녀석이 4루트 10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면 돼. 자, V가 4루트 10이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죠? 그럼 대입하면 요거 나오지? 요거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면 다시 요거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자. 자, 2분의 1에다가 m의 v제곱 160, 80이죠? 이거 30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다? 50이네. 요 녀석이 얼마다? 50이네. 그럼 요거 해보면 요거 200이죠? 넘어가면 L 제곱은 200분의 50이 돼요. 됐지? 이 4분의 1이네. 따라서 L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L이 2분의 1m만큼 압축된 겁니다. 자, 그럼 기억. 이거 맞고 니은 4 루트 10이고 디귿 이것도 맞네.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190번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사례를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일단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공전하는 운동이다.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 인공위성이 공전하고 있다.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근데 마찰이 있다. 보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으면 보존 안 되고. 열 발생한다. 보존 안 되네. 정답은 니은 디귿이지. 디귿 리을. 그다음 191번. 자, 스카이다이버가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지는 모습을. 그다음 나는 낙하산은 편은 일정한 속력이니까 작용하는 알짜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 물체의 중력하고 그다음에 공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저항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와 나에서 스카이 다이버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등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럼 2번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감소하겠죠. 그 이유는 뭐다? 공기에 대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감소야.